옳은 소리. 조광형의 직설. 왜 1948년 건국인가? 조광형 기자. 2024년 8월 14일. 한민족 역사상 최절정기를 맞고 있다는 대한민국이 역사관 논쟁으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때 아닌 시비가 아닌 건국 이래 반세기 이상 묵혀왔던 고름이 터져 피부를 뚫고 나온 것입니다. 논란의 불씨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던졌습니다. 그는 김영석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이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자 독립기념관장을 포함한 국책기관의 일련의 인사사퇴는 이 정부가 1948년 건국절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모두 정당화, 합법화해주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처리를 요구하며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초대 부통령 이시영의 종손자입니다. 과거 이승만과 김구가 단합해 만든 독립촉성 국민회의 위원장을 지낸 이시영은 1948년 7월 20일 재헌국회에서 실시된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에 선출된 독립운동가입니다. 물론 1951년 5월 9일 국회에 부통령직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이승만 정부와 갈라섰으나 엄연한 개국 공신으로 추앙받는 종조부를 둔 이 회장이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건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장이 어떤 연유로 이러한 삐뚤어진 사관을 갖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태생마저 부인하는 이러한 역사관을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도 견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자칫 반정부 운동으로 흐를 공산이 있다는 점입니다. NL, 즉 민족해방파는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여전히 남한 사회가 미국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NL파는 대한민국은 과도기적 괴뢰 정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 정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과 협력해 주한미국으로 상징되는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진정한 통일 한국을 이룩하자는 게 이들의 목표이자 지상과제입니다. 물론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게 이 같은 논리를 수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승만을 비롯한 건국 세력에 대한 반감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1948년 건국을 지우면 남는 건 북한뿐입니다.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민족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 있다는 말입니까? 북한은 1986년 위대한 품이라는 선전 영화를 만들어 민족 지도자 김구를 김일성의 위대함에 경도돼 상해 임시정부의 옥새를 바치는 인물로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조작입니다. 문제는 북한에서 김구를 민족의 영웅으로 띄우고 이승만을 친일파로 깎아내리는 작업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는 점입니다. 북한이야말로 상해 임시정부를 승계한 정통성 있는 국가라는 점을 선전하기 위한 기만 전술의 일환입니다. 유엔 감시 아래 남한 단독선거, 북한
소련 반대로 무선. 이 회장은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한 1919년 4월 13일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시기라고 보는 듯 합니다. 일제시대였던 당시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에게 주권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임시정부를 이역만리 타국에 세웠을까요? 국가의 구성 요소 세 가지인 국민, 주권, 영토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시 민족 지도자들이 임시정부를 세운 뒤 패망한 대한제국을 개성한다고는 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은 아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물러나면서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방이 곧장 독립국가가 들어서는 광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기구인 총독부는 해체됐으나 이를 대신할 정부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패전국으로 전락한 후 한반도를 공동 점령하기로 합의한 미국과 소련은 각각 남한과 북한 지역을 대리 통치했습니다. 먼저 북한을 점령한 소련은 1945년 10월 중앙행정기구인 북조선 5도 행정국을 설치하며 이 지역을 남한과 아주 이질적인 사회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련이 꼭두각시로 세운 김일성이 1946년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만들면서 사실상 북한 내 단독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소련과 합의해 한반도를 통합 관리할 임시정부 수립을 계획했으나 끝내 협상이 결렬되자 이 문제를 유엔에 넘겼습니다. 이에 유엔은 1947년 11월 14일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재헌의회를 구성 하나의 독립국가를 만들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공산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하는 위성국가를 만들려 했던 소련의 반대로 북한 내 선거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유엔은 1948년 2월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 우선 선거를 통해 독립국가를 창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정부 수립으로 교과서 수정. 당시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 단독선거 결정에 반대하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제주 4.3 사태 등 남한 내 단독선거를 막으려는 시도가 잇따라서나 1948년 5월 10일 역사적인 총선거가 치러졌고 198명의 재헌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재헌국회에서 헌법이 채택됐고 같은 해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을 국호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습니다. 국제사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제3조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며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고 휴전선 이북지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미수복 지역이라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한과 북한 모두 각자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인데 유엔 감시 아래 자유선거를 진행해 탄생한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게 모든 역사학자들의 중론입니다. 1948년 건국설을 부정하는 건 유엔 결의에도 반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를 주장하는 북한에 힘을 실어주는 악수가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표현도 정부가 수립됐다는 문구로 바꾼 지 오래입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919년 건국설은 저쪽의 지령에 따른 대한민국을 허물기 위한 동시다발적인 작전이라며 그들은 대한민국의 토대를 허물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로 어린이까지 쇠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 막내 조카 소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한두 달 초등학교에 다니더니 이승만은 몹시 나쁜 사람이다. 국민을 많이 죽였다라는 얘기를 했다며 대한민국의 토대를 허물기 위한 종북 좌파 세력의 작전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 수상한 점은 교육계뿐만이 아닙니다. 고 김원용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던 시절 광복하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한민국의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국의 합작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를 두둔하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광복회는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때 유지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역사적 진실이라며 우리나라 정치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역사의식입니다. 특히 친일, 미청산과 분단 극복에 대한 고뇌가 없는 정치인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백범, 김구 이후 가장 역사의식이 투철한 정치인은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회장의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광복회는 이번 건국절 논란에서도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선열들의 해방 전 독립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한편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하는데 힘을 실어준 발언이라는 억지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 독립운동이라는 말이 어떻게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란 말입니까? 한 발 더 나아가 광복회는 홈페이지에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일제 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 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 단체 등이 뉴라이트에 해당한다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게 독립운동가들의 유지를 받든다는 광복회가 할 소리입니까?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때도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습니다. 아무리 1948년 건국을 부정해도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부르는 자들을 뉴라이트 친일파로 매도하겠다는 것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대다수 독립선열들은 독립촉성국민회, 건국실천원, 양성소 등을 건립 운영하며 완전한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회장과 광복회의 은행은 이 같은 선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DJ 노무현도 1948년 건국 인정. 1948년 건국을 강조하면 독립운동을 펼친 수많은 선열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논점과 사실을 왜곡한 선전선동에 불과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1948년 건국을 인정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광복절 축사에서 이날을 건국 50년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제2의 건국운동을 펼치자고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과 2007년 광복절 축사에서 1948년 8월 15일을 언급하며 이 나라를 건설했다, 민주공화국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독립운동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역사로 개성해야 하며 1948년 건국 역시 대한민국의 기원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기념해야 마땅합니다. 독립운동과 건국은 양분할 수 없는 함께 안고 가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번 논쟁을 단순히 소모적인 설전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합니다. 1948년 건국을 지우겠다는 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사에서 대한민국을 지우겠다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통성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방기한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양심과 상식이 상실된 시대, 진리의 파수꾼이 절실한 때입니다. 조광형 기자, 출처 뉴데일리. 이상 2024년 8월 15일 아침에 보내드린 옳은 소리. 왜 1948년 건국인가? 라는 조광영의 직설이었습니다.